그러니까 오늘은 독서를 많이 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를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적에 저도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책을 읽는 스타일이 만약에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어야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을 샀어. 내가 읽어야 되는 책이 있어. 그래서 그 책이 제일 끝에 보면 300페이지야. 근데 나는 이 책을 이달 한 달 안에 끝내야 돼. 예를 들어 내 목표치가. 그러면 하루에 30쪽씩 읽거나 10쪽씩 읽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야. 전 TV 보는 건 좋아하는데 소설을 안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특히 외국 소설 같은 경우는 이름도 너무 길고 머리에 구름도 띄어야 되고. 근데 TV 같은 경우는 시청각을 확확 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딱딱딱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언어 영역이 안 좋았지. 이유는 다 있다고. 원인은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애들이 그러면서 내 경험에 비춰서 아이들을 봤을 적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극상위권 아이들하고 이렇게 비춰봤을 적에 왜 전문가들이 자꾸 독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전교 1등 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책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걔들한테 너 후회되는 게 뭐니라고 질문하면 책을 좀 덜 읽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책은 한 번 읽어가지고 티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묵혀놔야 되는 거잖아요. 금방 디님 말씀대로 길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책 한 권을 딱 읽었다고 해서 내일 뭐가 뾰로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너 책 하나 읽었어? 그럼 너 점수가 50점이야. 너 책 2권 읽었어? 그럼 이제 70점이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쭉 이렇게 쌓아오고 정리식 펀드처럼 야금야금 하고 올라왔을 적에 그 포텐셜이 이만큼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쌓인 시간은 절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얘가 진도를 덜 뺐어. 그럼 어머님도 좋아하는 대로 대형학원 가면 3개월에 무조건 한 학기씩 떼주잖아요. 기준이 다 분기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학원들은 보통 3개월에 한 학기씩 떼주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대부분들 커리큘럼이. 그러면 눈에 확확 드러나잖아요. 근데 책을 읽었어요 하는 거가 책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기루 같은 느낌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어머님들 좋아하는 스카이나 이렇게 가는 애들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걔들이 이렇게 걸어온 발자취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책도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이 또 뭐냐면 특히 영유 보내신 어머님들 영유 가면은 SR 지수 높여야 된다고 챕터 엄청 보게 하잖아요. 하루에 저는 막 50권씩 읽는 애들도 보긴 했거든요. 엄마가 읽는 건지 아이가 읽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읽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토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픽션하고 논픽션을 이것도 밸런스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문열의 삼국지 30번 읽고 서울대 갔어 이런 거 선전 기억나시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삼국지나 아니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추천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책에 쏙 빠져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쏙 빠져들어야 된다고. 그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고.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책들도 그런 거 읽으면서 좀 흥미진진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국지가 됐든 뭐 그런 일단 삼국지를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노? 스토리가 계속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책들은 그리고 단권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대부분들 한 번씩은 다 읽긴 했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 반응들은 읽어서 재밌었니까 하면 아니요, 그냥 재미는 없었는데 읽다 보니 읽었어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극상위권 아이들은 뭔가를 열심히 했다라는 말보다는 했닉 하면 그냥 하죠.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10명 중에 9명은. 저 진짜 코피 터지고 공부했어. 이게 아니고 그냥 하죠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냥 하루를 사는 거잖아. 그거하고 그냥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책도 너무 챕터북으로 어느 정도 영어도 원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이게 유치원 다닐 때는 50권씩 하루에 읽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넘어가고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 원서를 읽고 있으면 걔는 윈이라고. 근데 보통들은 그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 원서까지 읽겠냐고. 그러면 이제 뭐 원서 읽는 학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일단 읽는 거지. 근데 그런 데 가서 읽어도 괜찮거든요. 일단 책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포텐셜이라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어머님도 소위 말하는 AR 지수가 3점대가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영어 원서 책도 매직 트리 하우스라든지 캠젠슨 이런 것들, 제겐 파일 이런 것들은 약간 시리즈물로 돼 있어서 자꾸 뭔가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제가 하나 확실했던 거는 우리 때는 언어 영역이고 지금 국어 영역이잖아요. 그런 거 잘 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확실히 무협소설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게 공상과학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약간 호불호가 있는 책에다가 약간 뭐랄까 해야 되나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게 왜 솔직히 뭐 무협소설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을 때 글밥은 많기는 하고 거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웹툰이 아니니까. 그러면 글이 나오는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국어 영역에 이제 내가 접목시킨다고 하면 지문을 읽을 때 내가 맨날 아는 지문이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외부 지문. 외부 지문 나왔다는 건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는 거잖아. 근데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을 적에 내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 상황을 풀스토리를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찬반 논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어떤 기사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 영어 시험, 수능 영어 시험이 문제가 많다고 그 몇백 페이지 되는 이제 책 중에서 약간의 일부를 발췌를 해서 아이들한테 묻는 거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한편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시험 영역은 내가 쉽게 말하면은 일부, 즉 산을 보고 숲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게 수학 능력인 거잖아요. 수학 능력이 수학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얼마만큼 내가 많이 써서 약간 센스 있게 뽑아내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없고 모든 외부 지문을 다 풀 수 없는데 안 봤던 지문이나 모르는 지문들이 나왔을 적에 내가 그러면 그런 지문들을 어느 정도 상상력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추론해 나갈 수 있는가를 물으려고 하는 게 수학 능력이라고 한다면 취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책 같은 걸 많이 읽은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제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킬러 문제가 무조건 제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너 죽으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제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자꾸 접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내신 문제 1번 문제는 중학교 1학년이면 소수 합성수에 대해서 묻는 거고 2학년이면 유한소수, 무한소수에 대해서 묻는 거고 3학년이면 제곱근의 실수 개념에서 물어. 그렇지만 수능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1번부터 단순 계산 능력부터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실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런데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에 접근했을 적에 요즘에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원래 다시 킬러 부활할지도 모르니까 어머님들 다 단디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내가 이런 거잖아요. 문제 봐도 답답함을 느끼는 건데 누군가는 거기에 연필을 대서 풀려고 하고 누군가는 됐어 나는 이걸 못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2번을 좋아하겠죠. 내 아이가 다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기본적인 포텐셜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맞잖아요. 수학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 뭐 영어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 이건 약간 가시화가 되는데 책이라는 건 약간 가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학년이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은 원서가 됐든 한글책이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책 자체도 너무 픽션 쪽으로만 몰고 가시지도 마시고 넌픽션적인 약간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도 조금 많이 읽어보면서 밸런스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소설만 좋아해요라고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소설책에 쏙 빠져가지고 날밤이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룻밤을 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4시간 기책만 봤어요. 그 옛날에 만화책 보듯이.
그러니까 근데 만화책도 솔직히 나쁘진 않거든요. 책은 제가 봤을 적에 그렇게 종류를 이렇게 분간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수능 같은 경우나 일단 내가 그래도 이제 뭐랄까 내 삶에 조금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적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면 밸런스 좀 맞춰 갖고 움직이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도대체 그래 뭐 나는 뭐 돈 주고까지 굳이 독서 학원을 보낼 생각은 없다고 하시면, 대학교 사이트 대학교 사이트가 아니고 고려대가 선정한 50권 이런 책 네이버 치면 쭉 나오거든요. 그런 책들 읽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밑밥 까는 책으로는 진짜 삼국지나 솔직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좀 싫어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싫어하면은 영상물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왜 그런 거 많잖아요. EBS도 올림푸스 뭐 대전인가 뭐 이런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금 친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탐험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가 갱지잖아요. 메추리아스 갱지거든요. 아, 그래 저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 책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그냥 좀 이렇게 옆에 그냥 좀 깔고 간다는 느낌으로,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6세 때는 50권의 책 이마에 쌓아놓고 읽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한 어머님이 하시더라고. 책 그마에 읽혀놨는데 국어가 힘들다 하더라 하면서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절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역이 그냥 다르다고. 어머님들 말씀하시는 결이 다를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밸런스도 조금 맞춰주시면서, 그러니까 책 속에서 뭔가를 자꾸 해결할 수 있는 체결점을 찾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조금 추천을 드리죠. 솔직히 뭐 얘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상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책을 읽을 필요는 없는 건 아니고 뭐 읽으면 좋고. 그러니까 뭐 책을 읽어서 나쁘진 않으니까 좀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